토지 투자를 해보신 분들 중에서 이 임야, 산을 사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 또한 임야를 몇 필지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임야를 살 경우에는요, 시세 차익은커녕 매도도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국토의 70%가 산입니다. 그러니 어디서든 임야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대상 임야는 일부입니다. 우리는 임야를 잘 사야 잘 팔 수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가 사야 할 임야의 특징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이런 땅을 사야 합니다. 임야 투자 전략. 첫 번째입니다. 보존산지를 피하세요. 임야는 보존산지와 준보존산지로 나뉩니다. 보존산지는 절대 농지와도 같다고 보면 됩니다. 보존산지도 개발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일부 예외 규정을 이용하여 투자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임야를 개발하려면 적잖은 비용이 듭니다. 자칫하다간 토지 매입 비용보다 부지 정리 비용이 몇 배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토지 투자를 시작하는 분들께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지의 77%가 보존산지입니다. 그 외 나머지를 준보존산지로 관리하고 있죠. 산지의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지는요, 보존산지와 준보존산지로 나뉩니다. 그리고 이 보존산지는 공익용 산지와 임업용 산지로 나뉩니다. 보존산지는 개발이 무척 어렵습니다. 투자 대상은 준보존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준보존산지는 국토개발계획에 따라 도로, 택지, 산업용지 등으로 공급될 수 있죠. 그러니 준보존산지를 투자하십시오. 용도 지역 중에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안에서도 산지가 있습니다. 이들 산지는 대부분 준보존산지이면서 제한적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임야 투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가가 낮습니다. 면적이 넓어요. 개발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규제가 많아요. 그래서 낮은 가격에 넓은 임야를 사서요, 최소 비용으로 개간을 하면 높은 차익을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야 투자를 선호하는 분들이 있죠. 모든 부동산이 똑같겠지만 특히 토지, 그 중에서도 임야는요, 시세 차익형 투자와 개발형 투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임야를 사서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시세 차익형 투자는요, 매입 후에 개발 진행에 따라 용도가 변경되어 시세 차익을 거두는 투자입니다. 그냥 가만히 지켜보는 거예요. 개발형 투자는 매입 후에 전원주택지나 잡종지 등으로 지목 변경하여서 개발 수익을 거두는 투자입니다. 사실 초보 투자자가요, 이 시세 차익형 투자 기회를 잡기는 쉽지 않습니다. 임야의 용도 변경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니까요. 그린벨트를 생각하면 됩니다. 몇십 년 묶일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시기의 용도 변경으로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는 임야는 정해져 있고요. 대부분 선점한 주인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미 땅값도 높은 편이에요. 임야 투자를 즐겨하는 대부분은 적극적인 투자입니다. 이 개발형 투자를 하시는 분이에요. 개발이 가능한 임야를 낮은 가격에 매입해서 비용을 들여서 지목을 변경하면 몇 배의 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요, 개발 가능성 여부입니다. 개발 가능성. 그렇기 때문에 임야 투자 시에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결국 개발을 하지 못하는 땅을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건축 가능한 도로가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도로가 있어야 건축을 할 수 있거든요. 임야는 말 그대로 산입니다. 도로가 나 있더라도 현황도로거나 그냥 현황상 사용하는 도로거나 아니면 개인 소유자인 사도일 가능성이 높아요. 개발 허가를 받으려면요, 건축법상의 도로가 있어야 한다는 건 상식입니다.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도로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죠. 현황도로이거나 사도라면 소유주를 찾아가 사전에 협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사도가 25도면 피하세요. 평균 경사도가 25도를 넘는 경우 개발이 제한됩니다. 지자체에 따라서 15도 이상만 돼도 개발 허가를 내주지 않는 곳이 있어요. 경사도는 임야 개발에서 무척 중요한 요소입니다. 반드시 지자체에 문의하여 개발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토지일과 배수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장마철에 물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땅일 수 있어요. 내 땅이 아니라 진입로가 물에 잠길 수도 있고요. 그러면 장마철 때마다 섬이 되는 셈입니다. 토질도 중요해요. 안반으로 된 산이면 개발 비용이 배로 듭니다. 그 안반을 깎아야 되는데 흙을 깎는 것보다는 개발 비용이 배로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흙으로만 된 경우는 장마철에 산사태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개발에 적당한 토질인지 미리 확인해야 됩니다. 민원이 걸릴 수 있는 요소를 확인해야 돼요. 임야의 경우 종중 땅도 많습니다. 실제 소유자는 문중인데 등기상 소유자가 판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매입했더라도
소유권 이전 원인 무효 청구 소송이 들어올 수 있어요. 또 산에는 묘지가 많아요. 관리가 안 되어서 봉분이 낮아져서 무심코 넘어갔다가 분묘 기지권 때문에 고농을 치를 수도 있으니까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숲의 생태도 살펴야 됩니다. 오래되고 좋은 나무들이 잘 자랐거나 조림, 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포함된 경우, 또한 희귀 야생동물이나 식물이 있는 경우는 산지 전용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보기 좋고 가치도 있지만 개발할 수 없으니까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시세 차익형 투자를 임야로 하실 경우에는 이 세 가지 특징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 세 가지 특징이 있다면 좋은 물건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계획 관리 지역의 임야입니다. 임야가 계획 관리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면 향후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대규모 개발이 있는 지역의 경우 인근의 임야도 투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발이 완료된 후 점차 확산되며 계획관리 지역으로 편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광지 주위의 임야를 투자하세요. 관광산업이 발달하며 지자체마다 산지에 수목원이나 휴양림, 휴양시설이나 골프장, 짚라인 등 산악 레포츠 시설 등을 새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 들어선 관광지 주위의 임야도 투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펜션이나 전원주택지로 조성하기 적합한 곳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밭으로 전용 가능한 임야입니다. 임야를 밭으로 개간할 수 있는 곳도 투자 대상입니다. 건물을 짓는 등의 개발 행위보다 비용이 저렴하면서 집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거든요.